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태양그룹 본사 빌딩. 그 거대한 철골과 유리 구조물은 마치 도시의 심장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다. 매일 수천 명의 직원이 그 심장으로 출근하며 그들은 태양그룹이라는 거대 조직의 핏줄과도 같았다. 하지만 오늘 이 심장의 가장자리에 자리한 소규모 사무실에 한 이방인이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유은서. 소박한 면 소재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 차림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거대한 심장부에 조용히 스며든 작은 핏방울 같았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고 설령 봤다 하더라도 그저 평범한 신입 직원 중 한 명으로 치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그룹의 회장인 이재혁의 아내였다. 그러나 그녀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는 회장의 아내라는 거창한 직함과는 정반대였다. 태양그룹 회장실의 비서실장인 최 비서가 그녀를 안내하며 인사부에 유은서 씨, 오늘부터 전략기획팀 임시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짧게 소개하는 것이 전부였다. 회장이 직접 내려보낸 인물이라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대우였다. 인사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최 비서의 단호한 눈빛에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전략기획팀은 태양그룹 내에서도 가장 엘리트들이 모인 곳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들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프로젝트들을 다루며 명문대 졸업장과 화려한 경력이 없으면 명함조차 내밀기 어려운 곳이었다. 이런 곳에 임시보조라는 정체불명의 직책으로 들어온 유은서는 곧바로 팀원들의 경멸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팀원들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경멸을 보낸 것은 팀장인 김민준과 그의 오른팔 격인 박준수 과장이었다. 김 팀장은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팀장 자리에 오른 자부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능력과 인맥을 과시하며 오만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박 과장 역시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입사 동기들 중 가장 빠르게 승진한 엘리트였다. 두 사람은 유은서를 보자마자 서로에게 눈짓을 주고받으며 조롱 섞인 웃음을 흘렸다. 회장님 아는 분이라도 되나? 아니면 낙하산인가? 저런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오다니. 박 과장이 조용히 귓속말을 하자 김 팀장이 냉소적인 표정으로 대답했다. 낙하산도 급이 있지. 저렇게 허름한 차림에 이력서도 없이 들어온 걸 보면 그냥 회장님 인맥에 떨거지쯤 되는 모양이야. 어차피 금방 나갈 테니 신경 쓸 필요 없어. 유은서는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책상은 복사기 옆에 구석진 자리였다. 복사 용지와 스테이플러가 쌓여있는 마치 쓸모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듯한 자리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과 펜을 꺼내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으며 섬세한 움직임은 마치 오랜 세월 무언가를 깊이 탐구해온 사람의 손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 작은 움직임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첫날의 업무는 지극히 하찮았다. 복사 서류 정리 커피 타기. 유은서는 묵묵히 시키는 일을 해냈다. 그녀의 행동은 느릿느릿하고 어딘가 어설퍼 보였다. 복사기를 다루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처음 기계를 만져보는 사람처럼 서툴렀다. 이를 지켜보던 팀원들은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며 비웃었다. 특히 박 과장은 그녀에게 유은서 씨 복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요. 회장님 인맥이라는데 이 정도도 못하면 어쩌려고요. 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그녀의 무능함을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점심시간 유은서는 혼자서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다른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며 낄낄거렸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유은서였다. 야, 그 여자 봤냐? 무슨 회장님 인맥이래 촌스럽기 그지없던데.
내 생각엔 회장님 옛날에 신세진 사람 딸인가 봐. 뭐 불쌍해서 자리 하나 준 거지. 우리 팀이 무슨 동정심으로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그나저나 김 팀장님, 박 과장님이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실 것 같아서 기대돼. 우리 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게 맞지. 그들은 유은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조용히 식사를 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마치 그들의 모든 조롱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처럼 고요했다. 오후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다. 김 팀장이 그녀에게 100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다. 유은서 씨, 이 보고서를 오늘 퇴근 전까지 모두 타이핑해서 제출하세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타이핑은 그녀의 정식 업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그녀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 용어와 복잡한 수치들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 타이핑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박 과장이 피식 웃으며 덧붙였다. 그냥 타이핑만 하면 되니까 쉬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안 시켜요. 유은서 씨를 특별히 배려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유은서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김 팀장과 박 과장은 그녀가 쩔쩔매는 모습을 기대하며 곁눈질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오타도 없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타이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마치 춤을 추듯 경쾌하게 움직였다. 타닥타닥 울리는 키보드 소리는 그녀의 존재를 조롱했던 이들의 조소를 서서히 잠재웠다. 그녀의 눈빛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깊은 눈 속에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번뜩였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유은서는 완성된 보고서를 김 팀장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김 팀장은 그녀의 솜씨를 확인하려는 듯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그는 보고서의 내용이 완벽하게 타이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한 글자의 오타도 한 문장의 누락도 없었다. 심지어 복잡한 표와 그래프까지 정확하게 재현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놀라움을 감추고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고했어요.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유은서는 대답 없이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모든 수모와 비웃음, 그리고 조롱을 가슴속에 고스란히 담아두었다. 그 순간 그녀의 평온한 얼굴 뒤로 차가운 결의가 번뜩였다. 이 거대한 태양그룹에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이 오만한 조직 문화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유은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장의 아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평온한 표면 아래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태양그룹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며칠째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지난주에 발생한 글로벌 혁신 프로젝트 P의 치명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태양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이었다. 그러나 테스트 단계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핵심 구조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고 회사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 모든 책임은 전략기획팀에 있었다. 김민준 팀장은 연일 회장실에 불려가 질책을 받았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불안함만이 가득했다. 박준수 과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모든 책임을 하위 팀원들에게 전가하려 했지만
이미 회장실에서는 모든 보고서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다. 김 팀장과 박 과장은 프로젝트 초기에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팀원들을 닥달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시키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유은서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여전히 복사기와 서류 더미 사이의 구석진 책상에서 단순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결코 멍하니 있지 않았다. 그녀는 팀원들이 던져둔 회의자료 프로젝트 보고서, 심지어는 실패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까지도 남몰래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눈은 복잡한 데이터와 도표 속에서 마치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탐정의 눈과 같았다. 어느 날 오후 김 팀장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누가 이 보고서를 엉망으로 만든 거야? 중요한 수치가 누락됐잖아. 그는 보고서를 내팽개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박 과장이 허둥지둥 보고서를 줍고 변명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실수로... 그들의 불안함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때 유은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 팀장에게 다가갔다. 팀장님, 그 보고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누락된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의 전력 소비량 분석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입력된 기본 전력량 데이터가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결과가 왜곡된 것 같습니다. 유은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김 팀장과 박 과장 그리고 주변 팀원들은 그녀의 말에 놀라 굳어버렸다. 그들은 그녀가 이 프로젝트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김 팀장이 경멸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유은서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요. 당신은 그저 허드렛일이나 하는 임시 보조일 뿐이야. 주제넘게 끼어들지 마. 박 과장 역시 비웃으며 거들었다. 하하, 회장님 인맥이라더니 이제 하다 전문가 행세까지 하시네요. 복사기나 제대로 다루는 법이나 배우세요. 유은서는 그들의 비아냥거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 팀장의 책상에 놓인 보고서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다. 팀장님, 보고서 14페이지에 있는 에너지 효율 분석 그래프를 보세요. 그리고 32페이지에 전력 소비량 예측 모델의 기초 데이터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프의 결과가 예측 모델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는 모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모델에 입력된 초기 값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김 팀장은 그녀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그의 눈이 그녀가 지적한 페이지로 향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대로 2페이지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니 미세하지만 명백한 불일치가 보였다. 그 불일치는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핵심을 흔들 만큼 중요한 오류였다. 이건... 김 팀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은서를 바라보았다. 이걸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유은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연히 버려진 보고서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팀장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비난도 어떤 우쭐거림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듯했다. 김 팀장은 그녀의 말의 겉으로는 그래, 수고했어. 이제 가서 하던 일이나 해. 라고 말하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유은서의 존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박 과장 역시 그녀를 향한 경멸의 눈빛 대신 의심과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지? 라는 물음표가 가득했다. 그날 밤 김 팀장은 유은서가 지적한 부분을 밤새도록 재검토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말이 완벽하게 옳았음을 깨달았다.
프로젝트의 실패는 그들이 예상했던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초기에 잘못 입력한 데이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팀장은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이 사실이 회장님 귀에 들어간다면 자신들의 입지는 물론 회사 생활 자체가 끝장날 수 있었다. 다음 날 김 팀장은 자신의 책상으로 유은서를 불렀다. 유은서 씨, 어제 말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의 태도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오만함 대신 미묘한 경계와 함께 무언가를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유은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와 전개 과정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있었다. 이 오류는 단순히 전력량 데이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 기술의 알고리즘 자체가 특정 데이터 범위에서 치명적인 효율 저하를 일으키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결과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쾌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이 프로젝트를 직접 설계한 사람처럼 상세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냈다. 김 팀장과 박 과장은 그녀의 말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달 넘게 밤을 새워가며 찾지 못했던 해결책의 실마리를 그녀의 몇 마디 말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 과장이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유은서가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번뜩이고 있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을 완전히 재설계하고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김 팀장은 미약한 희망을 보았다. 그는 체면을 버리고 그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유은서 씨, 우리 팀을 좀 도와주시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다면 내가 회장님께 당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고하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유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목적은 그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무능하고 오만한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싶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보조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제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르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김 팀장과 박 과장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자존심은 짓밟혔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토록 경멸했던 바보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 순간 유은서는 더 이상 구석진 자리에 허드레실이나 하는 임시 보조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거대한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를 쥔 진정한 능력자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능력은 이제 막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태양그룹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공기는 이제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미세한 활력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유은서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진 자리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팀장 김민준과 박준수 과장의 묵인 아래 모든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손에 넣고 전면적인 분석에 돌입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보고서와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수치와 코딩 언어들이 가득했다. 김 팀장과 박 과장은 처음에는 그녀를 감시하듯 지켜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했고
그저 절박함에 매달린 희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의심은 경악으로 변해갔다. 유은서는 단지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뿌리부터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계하며 전문가들도 파악하지 못했던 미세한 오류들을 하나하나 짚어냈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기계와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유은서는 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나노스케일 진동 주파수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보면 특정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주파수 제어에 실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알고리즘의 버그가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사용된 시뮬레이션 모델 자체가 실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군더더기 없었다. 그녀는 복잡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모든 팀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했다. 팀원들은 그녀의 말에 점차 빠져들었다. 그들이 몇 주 동안 머리를 싸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그녀는 마치 초등학생 산수 문제를 풀듯 간단하게 해설하고 있었다. 김 팀장과 박 과장은 그녀의 놀라운 통찰력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 굴욕감을 느꼈다. 특히 박 과장은 그녀의 말에 반박할 여지를 찾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 완벽했다. 그녀가 제시하는 모든 근거는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고 그 데이터를 반박하는 것은 곧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유은서 씨, 그렇다면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까? 박 과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조롱 대신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유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실제 환경과 유사한 변수를 적용하여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녀는 말을 마친 후 직접 새로운 데이터 모델의 초안을 컴퓨터로 보여주었다. 화면에 나타난 모델은 기존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했지만 동시에 매우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팀원들은 그녀가 불과 며칠 만에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때부터 전략기획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유은서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의 말은 곧 지침이 되었고 팀원들은 그녀의 지시를 따르며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는 각 팀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업무를 할당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끊임없이 격려했다. 그녀의 리더십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했다. 그녀는 모두를 이끌면서도 자신이 모든 공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팀장과 박 과장은 달랐다. 그들은 겉으로는 유은서의 지시를 따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성공을 방해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이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유은서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보다 그녀가 실패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실수를 덮고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은밀히 팀원들과 접촉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저 여자, 사실 회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우리 팀을 이용하는 거야.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모든 공을 자기 혼자 가로챌 거라고. 그러나 그의 말을 믿는 팀원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이미 유은서의 압도적인 능력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 팀장은 더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유은서의 작업 내용을 몰래 복사해 다른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려 했다. 그는 유은서의 재능을 훔쳐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유은서가 작성한 핵심 보고서의 일부를 몰래 빼돌려 자신의 오랜 인맥인 외부 컨설팅 회사에 보냈다. 하지만 그는 그 보고서가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복잡한 코드와 연관된 암호화된 분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외부 컨설팅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들은 김 팀장이 보낸 자료가 너무 복잡하고 독창적이어서 자신들도 해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들의 말에는 존경과 경외감이 묻어 있었다. 김 팀장은 그제서야 유은서의 능력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소름이 돋았다. 유은서가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의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한편 유은서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 팀장과 박 과장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방해하려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의 행동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단계인 알고리즘 재설계에 돌입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컴퓨터 앞에서 코딩을 하고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모니터의 빛을 받으며 더욱 예리하게 빛났다. 마침내 그녀가 개발한 새로운 알고리즘이 시뮬레이션에서 완벽한 성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재건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결과를 회장님께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을 방해하려 했던 김 팀장과 박 과장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할 계획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방역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미소는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유은서가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을 재설계하고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한 지 며칠이 지났다. 그녀의 능력은 이미 팀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회장님 인맥이라 부르지 않고 조용히 유 부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유은서는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단순히 기술적 오류에서만 찾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밤늦은 시간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던 유은서는 이전 프로젝트의 재무보고서와 계약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던 초기부터 자금 집행 내역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특히 프로젝트에 사용된 부품들과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여러 건 발견되었다. 하청업체 중 한 곳인 미래기술이라는 회사는 납품 단가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핵심 부품 공급 계약을 독점하고 있었다. 유은서는 미래기술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내부 회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는 없었지만 공개된 기업 정보와 금융거래 내역들을 분석하여 미래기술이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깝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 회사의 대표는 박 과장의 먼 친척이었고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김 팀장에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명백한 내부 거래이자 횡령이었다. 그들은 프로젝트 P를 빌미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실패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기술적 오류를 핑계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유은서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이들을 단순히 무능한 사람들로 치부할 수 없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미래를 팔아넘기려 했던 범죄자들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엑셀 파일이 아니라 시간 순서에 따라 거래 내역 관련 인물, 그리고 이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증거물로 첨부한 치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들겼다. 다음 날 유은서는 평소처럼 조용히 출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김 팀장과 박 과장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불안했다. 그들은 밤새 유은서가 자신들의 비리를 눈치챘을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들은 그녀를 감시하고 그녀의 컴퓨터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러나 유은서는 이미 그들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중요한 자료들을 미리 다른 곳에 백업해 두었고 김 팀장과 박 과장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모든 증거를 보관해 두었다. 박 과장은 유은서에게 은근한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유은서 씨 회장님 보고는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수고는 제가 알아서 보고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말은 공치사였지만 사실은 그녀가 회장님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작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가 아닌 횡령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유은서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박 과장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평온해서 박 과장은 오히려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의 저 미소 뒤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회장실에서 전략기획팀의 긴급 보고가 잡혔다. 이 자리는 프로젝트 피해 실패 원인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김 팀장과 박 과장은 자신들이 유은서의 자료를 활용해 보고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유은서의 공을 가로채고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유은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보고 당일 김 팀장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다. 유은서는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수첩과 펜이 들려 있었을 뿐이었다. 이윽고 회의가 시작되고 회장 이재혁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김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유은서가 발견한 오류들을 마치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능숙하게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알고리즘과 재설계된 데이터 모델을 제시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지식을 훔쳐 말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장 이재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 팀장이 발견한 이 오류와 해결책이 너무나 완벽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어떻게 단기간에 해결했는지 말해주겠소. 김 팀장은 당황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건 저희 팀원들이 밤낮으로 노력하여. 그때 이재혁 회장이 조용히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김 팀장의 보고 내용과 내가 가진 정보가 조금 다르군요. 그의 말에 김 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재혁 회장의 눈은 회의실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유은서를 향했다. 유은서 씨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유은서에게로 향했다. 김 팀장과 박 과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회장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회장님 인맥의 떨거지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미묘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유은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회장님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P의 실패 원인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특정 인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설계된 사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조용한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유은서의 폭탄 선언에 모두가 숨죽였다. 김 팀장과 박 과장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유은서를 노려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감히 낙하산이라 조롱했던 유은서가 자신들의 치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회장 이재혁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유은서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계속하세요. 증거는 있습니까? 네, 회장님. 유은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회의실 중앙의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그녀가 정리한 자료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다. 거래 내역 계약서 이메일, 그리고 심지어 녹취 파일까지 포함된 김 팀장과 박 과장의 횡령과 배임 행위를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물이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미래기술이라는 유령 회사의 재무보고서와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었다. 미래기술은 프로젝트 P의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한 하청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설립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직원 수도 3명에 불과합니다. 납품 단가는 시장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이 모든 거래는 김민준 팀장님과 박준수 과장님의 결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유은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은 회의실을 뒤흔드는 폭풍과도 같았다. 김 팀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감히 어디서 근본 없는 여자가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부들부들 떨렸다.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팀장님. 유은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미래기술의 대표는 박준수 과장님의 먼 친척이고 실질적인 소유주는 김 팀장님이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프로젝트 P의 자금 중 약 150억 원이 미래기술로 흘러 들어갔고 그중 70%가 다시 김 팀장님과 박 과장님 명의의 계좌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말을 들은 박 과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의자에서 주저앉았다. 김 팀장은 유은서에게 달려들 것처럼 위협적인 태세를 취했다. 내 인연, 네가 뭔데 우리를 모함해. 회장님,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십시오. 저 여자가 우리 팀의 기밀 자료를 해킹한 겁니다. 이재혁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김 팀장을 제지했다. 김민준 팀장 진정하시오. 유은서 씨 계속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유은서는 흔들림 없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김 팀장과 박 과장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들이었다. 그 내용에는 미래기술로 돌려받은 자금은 어떻게 처리할지. 보고서는 완벽하게 꾸몄으니 걱정 마. 그 여자의 유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니까 신경 쓰지 마. 와 같은 노골적인 대화들이 담겨 있었다. 이 메일은 김 팀장님의 개인 계정과 박 과장님의 업무용 계정 사이에서 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프로젝트 P의 실패를 은폐하고 횡령 자금을 나누는 것에 대한 대화입니다. 유은서는 명확하게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료를 훔쳐와 외부 컨설팅 회사에 보내려 했던 사실을 유은서가 폭로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너무나 완벽했다. 이건 다 편집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김 팀장은 얼굴을 감싸쥐며 절규했다.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유은서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그것은 그녀가 재설계한 알고리즘과 해결책을 담은 최종 보고서였다. 이것은 프로젝트 P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보다 사적 이익을 우선시한 특정 인물의 불성실함과 무능함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김 팀장과 박 과장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회사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뻔한 범죄자들이었다. 이재혁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김 팀장과 박 과장을 향해 말했다. 김민준, 박준수, 당신들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나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당신들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김 팀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재혁 회장은 그의 애원을 외면했다. 그의 눈은 유은서를 향해 있었다. 유은서 씨, 당신의 능력과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태양그룹의 미래를 구했습니다. 이재혁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팀원들은 유은서를 향해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그녀가 처음 회사에 왔을 때 그녀를 바보라고 비웃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들의 오만함을 조용히 깨부수었다. 김 팀장과 박 과장은 경비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갔다. 그들의 등은 초라하고 비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들의 몰락은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회장 부인의 조용한 방역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한편의 드라마 같았지만 유은서의 삶에서는 이제 막 진정한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정의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에서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간 후 유은서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책상은 여전히 복사기 옆 구석진 곳에 있었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팀원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경멸과 무시가 가득했던 그 눈빛에 이제는 존경과 경애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인을 감히 바보라고 불렀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유은서는 그들의 시선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정리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 이상의 관심은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조용한 행동과는 달리 회사 전체는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회장의 아내 유은서가 회사의 거대한 부패를 밝혀내고 회사를 구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바보처럼 보였던 임시보조가 사실은 회장의 아내이자 천재적인 전략가였다는 이야기는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김 팀장과 박 과장은 회사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가장 비참한 몰락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유은서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색하고 서투른 동작이었지만 그들의 진심은 느껴졌다. 어제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다. 유은서, 아니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유은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어떤 비난의 기색도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녀의 강한 내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때 회장 비서실장인 최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유은서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유은서님,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유은서는 조용히 그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이재혁 회장이 따뜻한 미소를 띠며 그녀를 맞았다. 들어와요, 은서 씨. 이재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태양그룹은 더 큰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숨기고 이 모든 것을 밝혀낸 용기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유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재혁 씨, 저는 당신의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만하고 무능한 사람들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네요.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바로잡히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이재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의도와 강한 정의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재혁은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은서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임시 보조가 아닙니다. 전략기획팀의 부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으니 당신이 그 자리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고 당신이 태양그룹의 미래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애초에 이런 자리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일하며 배우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이 회사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재혁 씨. 제가 그 자리를 맡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유은서가 진지한 눈빛으로 이재혁을 바라보았다. 저는 저를 위한 특권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출근하고 일하고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더 이상 겉모습이나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공정한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재혁은 그녀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소, 은서 씨.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태양그룹은 앞으로 능력과 열정만을 기준으로 직원을 평가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부장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유은서는 다시 전략기획팀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복장은 여전히 소박한 면 소재,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 차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존재감은 사무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책상으로 향했다. 복사기 옆이 아닌 김민준이 앉아 있었던 가장 넓고 좋은 책상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 위를 오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회장의 아내라는 타이틀을 넘어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태양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을. 유은서가 전략기획팀의 부장으로 공식 임명된 후 태양그룹에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자리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리더가 아니었다. 그녀는 팀원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탁월한 능력은 모든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를 처음에는 무시하고 경멸했던 팀원들은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겉모습이나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능력과 노력만으로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다. 전략기획팀은 유은서의 리더십 아래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팀원들 각자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할당했다. 이전에 무능하다고 치부되었던 팀원들도 그녀의 지도 아래 잠재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샘 야근에 지쳐가는 대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서로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는 보람을 느꼈다. 유은서는 태양그룹의 모든 부서와 소통하며 회사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다. 그녀의 눈은 거대한 조직의 구석구석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그녀는 낡은 관행과 부패한 구조를 과감하게 도려냈다. 회장 이재혁은 그녀의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이유가 아니라 오직 그녀의 능력과 비전만을 보고 신뢰했다.
시간이 흘러 유은서의 손을 거친 글로벌 혁신 프로젝트 P가 마침내 성공적으로 재개되었다. 재설계된 알고리즘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새로운 데이터 모델은 이전보다 훨씬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프로젝트 P는 태양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혁신을 가져왔다. 이 모든 공은 유은서에게 돌아갔다. 언론은 그녀를 태양그룹의 구원자라 칭송했고, 재계는 그녀의 천재적인 전략과 통찰력에 경애를 표했다. 그러나 유은서는 이러한 찬사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고,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걷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태양그룹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성과 권력이 아니라 내면에 숨겨진 지혜와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유은서는 회장실에서 이재혁과 함께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밤하늘에 흩뿌려진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났다. 재혁 씨 기억나요? 제가 처음 이 회사에 왔을 때 모두가 저를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구석진 자리에서 복사기나 만지작거리는 한심한 여자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재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서 씨, 당신은 그때도 바보가 아니었고 지금도 부장이 아니라 나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당신의 내면에 비쳐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그리고 태양그룹에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유은서는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은 회장의 아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였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오만한 자들의 몰락을 이끌었으며 회사의 미래를 구했다.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진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